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좋은 삶을 꿈꾸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소년을 읽다의 서현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현숙입니다. 소년을 읽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소년을 읽다는 일단 국어 수업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장소와 참가 학생이 좀 특수한 네. 수업 이야기죠. 2019년에 1년 동안 소년원에서 국어 수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제 소년원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소년원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네. 모두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년원은 법무부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부 소속의 교육기관인데 네. 소년원은 이제 법무부 소속의 교육기관인 셈이에요. 이제 저도 교육부 소속의 교사인데 그 교육부 사업 중에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소년원에도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교육청과 소년원이 기관 협약을 맺어서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의 수업을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자라는 그런 선한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선생님이 이제 국어 수업을 네, 저는 국어 수업을 매주 금요일 오전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국어 네. 수업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그 학생들의 진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다 같이 수업 받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소규모 수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년원에서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 제 수업에 이제 왔는데 대부분 5명 미만이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중학교를 그만둔 시점도 다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학년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없는 네. 상태였죠.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학교와 같지 않아서 소년원에 들어오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듯이 네. 수업에 들어오고 또 수업에서 나가서 집에 가는 시기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독서 수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는 3시간 동안 첫 부분은 시를 배우고 암송을 하고 네. 외우고 그리고 이제 한자성어 공부도 하고 네. 그리고 글쓰기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수업의 한 절반은 이제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학년의 구분 없이 학생들이 좀 고르게 같이 참여하되 네. 좀 개별적인 단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네. 네. 처음에는 그 수업 후에 이제 작가님이 글을 SNS에 올리셨네요. 네.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출판 제의를 받으셨어요. 그죠? 네. 근데 또 처음에는 출간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니까 네. 일기도 일주일에 한 번 써서 SNS에 올렸어요. 네. 올린 이유는 그 학생들을 이제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충격도 받고 네. 또 학생들이 열심히 할 줄 몰랐는데 또 국어 수업에 열심히 해서 그런 모습이 충격이기도 했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 흔들림을 같이 나눌 만한 그 당시에는
그 수업을 하는 게 저만 있었기 때문에 네. 같이 화제 삼아서 공감할 직장 동료가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서 또 그게 좋아서 계속 올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들의 이제 개인 정보나 이름은 다 가공을 해서 네. 올렸는데 한 서너 달 정도 올리니까 책을 내자는 제안들이 그때부터 왔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너무 제각각이어서 어떨 때 학생이 2명인 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학생이 없어지면은 내 수업도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책을 내자는 약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되게 지속성이 없는 수업이어서 제 수업에 한 달 후도 알 수가 전망을 알 없는. 수 없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수업이라는 건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책으로 내기까지 해야 할까? 좀 지구의 나무들에게 미안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사양을 했었죠. 그런데 네. 책을 내야 되겠다. 네. 내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2020년 2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네. 제가 소년원 수업을 그때 거의 마치는 때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소년원 수업 이제 마지막 달에 수업은 못 가고 있었는데 기사에 소년원의 생활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제 법무부의 계획을 실은 기사를 우연히 네. 보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전국에 이제 10개의 소년원이 있는데 소년원에 따라 환경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소년원에서는 한 방에서 10명에서 12명이 생활을 하고 있는 곳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제 소년원에서는 좀 특별한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기사에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 안에 너무 인원이 많으면 그 안에서 또 어떤 폭력 문제나 갈등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 학생들은 범죄와의 여러 관계를 끊어야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뭐 범죄 그런 네트워크나 범죄 조직에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일도 있어서 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 네. 그때 제가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댓글이 전부 다 악성 댓글이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의 내용을 제가 많이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거친 말과 욕설들이 많았는데 네. 크게는 그런 거였어요. 소년원은 세금을 쓰기 아까운 곳이다. 음. 또 소년원에 수용된 아이들은 더 고생을 해야 된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은 욕과 섞어서 이제 거칠게 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 댓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좀 슬며시 들었어요. 아,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소년원 학생들은 얼굴이 없구나. 예, 소년원 학생들도 타 개별적인 삶의 사연을 지닌 구체적인 사람인데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소년원 아이들은 그냥 얼굴이 뭉뚱그려진 범죄자? 그냥 죄인으로 네, 죄인, 보이는 범죄자, 거군요. 얼굴이 없는 존재구나. 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 저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알고 있더라고요. 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얼굴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1년 사이에. 네.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그러면 내가 소년원 학생들의 얼굴을 사회에 보여줘 볼까? 네. 내가 학생들하고 함께 즐겁게 책 읽은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첫 수업 장면 생각나세요? 첫 수업. 네, 첫 수업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죠. 네. 한번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첫 수업 네. 어떠셨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첫 수업은 그냥 그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이제 가장 큰 부담은 과연 수업이 될까? 네. 이제 가기 전에 학생들이 내 말을 들을까?
학생들이 과연 책을 읽을까? 1시간도 아닌 3시간에 가까운 수업인데 네. 학생들이 지루해하진 않을까? 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첫 시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와 설렘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부담, 있으셨어요. 네. 불안, 네. 걱정이 전부였어요. 네. 책을 제가 10권을 엄선을 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10권. 네. 네, 그때는 첫 시간은 학생이 한 7명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지만 나이는 10대 후반, 한 음. 17살에서 20살 정도의 남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0대 후반의 남학생들이라면 이 책은 정말 좋아할 거야 라고 아주 엄선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10권을 가지고 갔어요. 네. 이 정도 책이면 학생들이 분명히 좋아할 거야. 네. 또 여기에다가 한 권이 아니라 10페이지만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불안한 이제 제가 마음이었지만 분명히 이 수업은 성공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한 20초 정도 지났나? 네.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책 다 읽었어요. 20초. 네. 사실은 이 학생들이 혼자 속으로 책을 읽는, 그러니까 묵독을 하기 힘든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힘도 굉장히 약하고 네. 책을 읽어본 경험도 매우 적은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최소한의 협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다 읽었다고 말을 하고 이제 인상 깊은 문장도 발표를 했던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한 수업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네. 어떻게 바꿨냐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소리내어 읽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독서 수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책을 안 읽을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설책이든 그림책이든 수업 시간에는 번갈아 가면서 소리내어서 책을 읽었어요. 네. 근데 이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발견한 기쁨과 보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서로에게 자신의 육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일이 네. 예사롭지 않다는 거를 그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목소리에는 숨결도 있고 좀 떨림이 있고 네. 늘 감정이 묻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살아있는 목소리로 또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아이들의 목소리로 책을 듣는 일을 좋아하게 됐고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같이 읽는다는 게 마음을 들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마 선생님이 아이들 목소리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으셨던 게 아닐까요? 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같은 순간에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묵독을 하면은 읽는 속도가 다 달라서 네. 웃거나 눈물이 나도 각자 네. 시점이 다른데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때 탁경은 작가님의 사랑에 빠질 때 나누는 말들을 네. 읽다가 어느 대목에 웃음이 터지면 다 같이. 서로 다 같이 동시에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게 되잖아요. 네. 그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새롭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웃을 수 네. 있는 순간도 더 많아지고 울 수 있는 순간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같이 왜냐면 네네네. 마음 아파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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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서 우리도 작가님의 목소리로 작가님의 마음을 좀 들어볼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님의 방문객. 얘들아, 이 시 어때? 좋아요. 이 대답은 의례적일 때가 많다. 그래도 나빠요 보다는 나으니까. 그래, 우리가 만난 것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도훈이를 만난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의 도훈이를 만난 거잖아.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니? 그치? 예. 그런데 선생님, 환대가 뭐예요?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대접한다는 의미야. 환영의 대접을 한다는 거지. 이런 대접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좋아요. 최근 환대 받아본 경험 있어? 아니요. 참, 여기 국어 시간에 오면 환대 받아요. 선생님한테. 내 마음을 그렇게 여겨주니 고맙다. 너희들 하나하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닌 어마어마한 존재니까 환대해야지. 김동식 작가님이 왔을 때 주제도서 퀴즈나 작가님 소개를 미리 준비했잖아. 왜 그랬을까? 작가님을 환대하려고요. 맞아. 어우, 영특해. 이번에는 찬일이 형을 환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볼까? 네. 박찬일 작가님 오셨을 때 이 시 낭송해드리면 어때? 좋아요. 이 시는 찬일이 형을 맞이하는 시가 되었다. 책만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작가님들을 초대하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3월에 회색 인간을 읽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책을 읽던 강준이라는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이 작가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혼잣말로 하는 말이었는데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 전구가 반짝 켜졌어요. 네. 아, 그래. 작가님이 교실을 초청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네. 그래서 소년원 직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동식 작가님 연락처를 이제 출판사를 통해 알아서 초대를 하게 된 거죠. 또 어떤 분, 박찬일 작가님. 네, 그래서 네. 1년 동안 모두 7분의 작가님이 저희 교실에 오셨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어땠어요? 네, 학생들이 김동식 작가님 소설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네.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머무는 생활관에 방에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까지 김동식 작가님의 책을 돌려가면서 다 읽고 네. 저에게 친구를 통해서 이 책 너무 재밌다. 네. 너네 국어 선생님이 너무 재밌는 책을 이렇게 어떻게 권해주시냐라고 감탄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김동식 작가님 소설에 대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배역을 이렇게 나눠서 읽다 보니까 훨씬 더 몰입감 있게 그쵸. 읽고 네, 아주 흥미진진한 읽기 시간이 되었었어요. 네. 또 어떤 분 초청하셨어요? 박찬일 작가님. 네. 네, 두 번째로 오셨었죠. 박찬일 작가님은 이미 음식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네.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서 모두 훌륭한 책이고 저도 존경하는 작가님인데 그중에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 네. 이 책이 청소년들이 흥미있게 읽고 좀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책이어서 네. 이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요리에도 관심을 보이고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꿈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책은 박찬일 작가님이 이탈리아에서 요리 견습생으로 일하던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하고 같이 막 낄낄거리면서 읽기도 하고 네. 또 작가님이 고생하는 이야기에 학생들이 많이 마음 시큰해하면서 네. 읽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책을 쓰고 어떤 무엇이 된다고 해서 그냥 휙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고생하고 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런다는 것도 아마 아이들이 배웠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가를 만난다는 거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 아니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작가의 만남을 네.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7분의 작가님을 모시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의미를 그 당시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회에 좋은 어른을 학생들에게 네. 소개하는 일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학생들 대부분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한 학생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 자기가 보고 배울 만한 어른이 별로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롤모델을 삼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강당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님이 오면 이제 전교생이 다 모이잖아요. 네. 소년원 학생들. 그럴 때는 강사님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교실에 작가님이 오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럿이 한 뭐 몇백 명 있는데 와서 작가님이 와서 마이크 붙잡고 강의하고 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이 되지만 네. 교실에 와서 5명 미만의 학생들과 함께 만나면 네. 아이들이 작가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경험이죠. 네, 그러니까 사회에 좋은 어른과 네. 아는 사이가 되는 좋은 어른을 소개하는 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도 참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쵸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명훈의 대금 힐링 함께 듣죠. 이명훈의 대금 힐링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세요.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좋은 삶을 꿈꾸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소년을 읽다의 서현숙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글을 또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한 부분 더 들어볼게요. 네. (6월) 한 달은 사랑을 주제로 걸어왔다. 리사이클링 팝업북 아티스트 안선아 작가님이 오셨다. 작가는 버려지는 그림책으로 팝업북을 만든다. 찬현이가 안선아 선생님에게 묻는다. 선생님,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여기? 다른 학교 간 거랑 똑같은데? 그래도 소년원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안 오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 난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 나를 불러주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가. 제주도까지도. 찬현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 사람들도 소년원 하면 안 좋게 생각하고 이상한 아이들 있다고 생각하는 시선. 그런 거 있잖아요. 소년원의 아이들은 찬현이처럼 가슴에 얼음덩이를 하나씩 안고 있다. 소년원에 있을 때야 위축된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바깥 세상에 나가면 얼음덩이 같은 마음은 수시로 고개를 들 것이다.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아는 거 아닌가? 내가 어디 다녀왔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 나를 경계하는 건가? 나를 배제하나? 이런 마음들. 성실한 나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문제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다. 소년들은 다 큰 우리들이 이런 걸 해야 하나? 하는 시큰둥함으로 시작했지만 팝업북이 귀엽게 또는 멋있게 만들어지면서 우와, 제 책 멋있지 않아요? 하는 말들이 감탄사처럼 터져나왔다. 찬현이는 이 책 부모님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요. 다음 주에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이 책 드릴 수 있나요? 묻는다. 문수는 저는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줄래요. 하길래 내가 여자친구 있어? 물으니 아니요, 아직 없어요. 생기면 주고 싶어요. 한다. 마침표를 제대로 찍게 되었다. 아이들이 결국 사랑의 영토에 잠시나마 머무르게 되었으니까.
부모님에게 또는 미래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에 사랑을 담게 된 것이다. 소년들은 팝업북을 만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다. 이 생각을 하게 된 5초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한 달을 함께 걸어왔다. 팝업북을 만들지 않았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순간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어와서 그게 단 5초라도 네. 뭐 어느 정도의 짧은 순간이라도 또는 존재하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데 미래의 누구이든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마음속에 담는다는 건 너무 감동적인 일 같아요. 네, 그 순간에 저도 네. 마음이 뭉클했어요. 네. 네, 그걸 바라보시는 선생님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팝업북 만들 때 근데 이제 가슴 아픈 부분도 있네요. 왜냐면 뭐랄까요? 이게 또 다른 마음의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원에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내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거기 있다 왔다는 걸 이 사람이 알지 않을까? 알면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나면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네, 이 친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죠, 선생님. 네. 음. 제가 그거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서너 달 정도 수업 일기 쓰다가 네. SNS에 수업 일기를 올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는 말을 안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도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름과 이제 개인 정보는 다 바꿔서 올리긴 했지만 네. 근데 아이들 앞에서 그 일기를 읽어주는 게 되게 쑥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몇 번을 망설이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번 결심을 하고 한 편을 제가 소리내서 읽어줬어요. 네. 근데 읽을 때 은근 긴장되고 쑥스럽고 떨리셨을 것 같아요. 떨리고 아이들이 이거 듣고 뭐라 그럴까 네. 막 뭐 제 캐릭터가 왜 그래요?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네. 저한테 가장 먼저 그 일기 읽는 게 끝나자마자 네. 저한테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래요? 그때 저는 굉장히 그게 뜻밖의 질문이어서 네.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사회의 사회의 시선, 네. 소년원에 갈 정도의 학생이라면 아이라면 도무지 어떤 상태인가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걸 이제 아이들도 제일 먼저 생각을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학생들도 훤히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소년원에서 나가서 실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느낀다면 그게 아마 낙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어떨까요, 선생님? 아이들이 계속 그런 마음의 감옥을 가지고 살게 되나요? 아니면 좀 풀어지기도 하나요? 제가 그 이후에는 잘 몰라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이미 형성된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모른다면 네. 소년원에 다녀온 걸 모르고 그 이후에 열심히 살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간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네.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 뭐 100% 피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서 네. 네. 아이들에게 뭐 많이 주고 싶으셨나 봐요. 수업 가실 때마다 뭐 이렇게 많이 갖고 가셨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많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 교실에 이제 수업과 관련한 물건을 네. 학교처럼 제 물건을 두고 다닐 수가 없었고 네. 이제 소년원이다 보니까 원칙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맨몸으로 수업을 왔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수업을 왔다가 맨몸으로 수업에서 나가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필기 도구도 제가 다 가져가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 워낙 결핍된 게 많으니까 네.
수업에 갈 때 한동안 제가 만화책을 막 몇 권씩 가져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좋아했었는데 소년원에서 금지하는 일이어서 이제 몇 번 못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동안은 걸그룹 이렇게 얼굴이 나온 손바닥만한 그런 사진을 네. 상으로 제가 몇 번씩 주기도 했었는데 네. 그거 역시 소년원에서 금지하는 일이어서 이제 네. 곧 그만두었죠. 제가 소년원 선생님들을 좀 곤란하게 만든 일이기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대개는 간식을 많이 가지고 네. 갔어요. 네. 근데 나름대로 간식 준비에 저의 철저한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요? 차 트렁크에서 열흘 이상 두어도 부패하지 않는 아. 과자만 주지는 않겠다. 네네네. 어떤 의미인지 네. 네. 좀 더 생명력이 있는 음식.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그 8시 한 40분 9시까지 소년원에 들어가야 했는데 네. 아침마다 문을 일찍 연 동네 빵집에 들러서 네. 좀 금방 구워져 나온 빵을 네. 사간다거나 아니 마트에 들러서 과일 같은 거를 네. 사가려고 꼭 그런 거를 같이 사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일 생각나는 간식은 네. 에그타르트, 또 아. 솜사탕, 네. 그리고 샤인머스켓. 아이들이 네. 굉장히 좋아했고 네. 이런 간식을 가져왔을 때 이어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솜사탕을 주면은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아, 나 뭐 어려서 언제 아버지랑 엄마랑 솜사탕 먹었을 때 그때 되게 행복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에그타르트 가져갔을 때는 또 몇 명의 아이들은 나 에그타르트는 처음 먹어보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음식이 또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럼요. 네,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마 선생님 우리에게 왜 이런 거 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말에 네. 면회 가서 짜장면 사준 적이 한 두어 번 있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 말고도 네. 가셨던 거군요. 네. 네. 그때 갔을 때 학생들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선생님 돈 많이 벌어요? 이러고 물어본 적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답으로 다음에 너가 직장 생활하고 돈 잘 벌면 선생님한테 와서 짜장면 사줘. 선생님들은 원래 학생들한테 짜장면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는 거야. 그래서 월급도 받잖아.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좋네요.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이제 그때 와서 나 선생님 점심 사줘, 과자 사줘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제 파견 교사로 일하신 후에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좀 달라진 지점도 있어요. 네. 일단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사람의 구체적인 얼굴을 알면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얼굴을 안다는 건 그 사람마다의 삶에 아로새겨진 사연을 목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현종 시인님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길래 그랬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책에 길 안의 삶을 사는 것 요런 글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참 좋았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아이들이 길 안에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네. 이미 사회에 많은 교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많은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학생들을 직접 1년 동안 만나면서 하게 된 생각은 사람을 대상화시키는 프로그램은 결국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주체로 만들 수 있는 일, 주인공 경험을 하게 만드는 일을 자꾸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삶을 구경시켜서 그 좋은 삶이 자기게 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삶을 직접 경험을 해야 체험을 그것이 해야. 자기 것이 되겠죠. 네.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개의 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네, 소년원 수업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책을 즐겁게 읽고 작가의 만남을 즐겁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네. 그 모습은 그 아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자아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중에 순하고 좋은 얼굴을 꺼낼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년원에서 나간 후에도 또는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 복합적인 얼굴 중에 순한 얼굴, 정말 착하고 예쁜 얼굴을 꺼낼 일을 많이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무작정 방치하지 않는다고.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뭐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위해서 그 길 안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는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 모든 젊은 친구들, 네. 길을 찾고 싶은 친구들에게 그럴 거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도 해주셨나요, 선생님? 네, 그때 아마 그 얘기가 박찬일 작가님 오셨을 때 박찬일 작가님이 그 시칠리아의 레스토랑에 네. 나중에 꼭 가라. 가서 박찬일 형이 소개해서 왔다고 하면 더 맛있는 음식 만들어 줄 거다. 그 밖에 정원에서 저녁에 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꼭 식사를 해라. 네. 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나중에 또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정말 자신을 방치하게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좀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좀 자신을 방치하지 않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건 정말 어려운 삶인 거거든요. 하고 싶은 네. 일이 있어야 마음을 설레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소년원에 있던 아이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포인트였을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희망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많이 좋은 희망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왜 소년을 읽다라는 제목을 정하셨어요? 제목을 네. 정할 때 네. 일단 소년이라는 말을 넣고 싶었어요. 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소년이었으니까요. 네. 저희가 소년은 그럼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소년이라고 했을 때는 좀 순수한 이미지가 그 네. 안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소년이라는 말을 넣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 소년과 책을 읽었던 1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소년의 마음을 읽었던 1년이었어요. 그래서 소년을 읽다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전국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타인에게 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울러서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사연과 아픔과 이야기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어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 평안한 가정을 가진 학생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사회의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년원의 학생들도 구체적인 얼굴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어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을 읽다의 서현숙 작가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시간의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바리바리 짐을 싸가는 선생님. 또 그런 선생님이 고마워서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며 성의를 표하는 학생들. 그들이 둘러앉은 따뜻한 교실 풍경 그려지셨어요? 서연숙 선생님은 아이들과의 수업을 경험하고 나서 문득 그들의 미래를 떠올리게 됐고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들은 소년원에서 나가 비슷한 생활을 반복하다가 다시 소년원 또는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을 가능한 일, 주위에서 흔한 일, 예사로운 일로 여긴다. 여기에 있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다르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져도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그대로다. 가정의 상황도 그대로, 어울리던 친구들도 그대로. 달라진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안 좋아진 것이겠지. 그러다 보니 다르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소년원을 나가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세상. 아이들이 희망을 붙잡을 게 없을까봐 걱정돼서 덜컥 밀려왔을 서늘함. 선생님이 느꼈을 그 걱정이 공감이 되죠. 우리 사회가 이 지점에 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나는 뭘 해야 할까? 이런 고민 우리 모두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마음에 하고 싶은 일 하나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길 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